50%는 쉽게 먹는 거예요. 싸게 살려다가 네. 싸다고 만든다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의 한동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제 교육 시간입니다. 네. 지영 씨가 예전부터 그렇게 꿈에 그렸던 차차점 매수할 수 있는 방법. 무릎보다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완전 방법. 네. 생바닥. 네. 좀 이제 얘기해서 생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줘. 네. 모두가 꿈꾸는 그 지점이잖아요. 네.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네. 일단 오늘 강의하고 동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도 일단 제일 먼저 네. 눌러주시고 네. 그거부터 일단 눌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매수하는 방법이 이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남지 않았어요. 네. 이제 한 개만 더 하시면 돼요. 오늘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매매할 때 뭐냐면 약간 추세를 보고 매매했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올해 코로나 터졌을 때 보셨죠? 변동성이 장난 아니고 계속 내려왔죠. 그렇죠. 네. 그때 만약에 추세 매매하셨던 분들은 속칭 깡통 납니다. 네. 그런 시기가 한 번도 없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역전쟁 할 때도 역시 그런 금단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 방법이 통해. 네. 웬만큼 시장 하락할 때는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장이 올라갈 때 써먹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좀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싸게 사는 방법. 싸게 사는 방법. 네. 일반적인 분들이 그냥 주가를 싸게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싸게 산 지점보다 더 내려갈 수 그렇죠. 있죠. 싸게 살려다가 네. 싸다고 만든다고 표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20년 동안 분석하고 그 힘의 원리 이걸 통해서 좀 진짜 초보자분들도 이것만 알면 주식을 최저점에 잡을 수 있다. 진짜 꿀팁인데요. 네. 엄청난 팁이죠. 네.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고점에서 파는 방법 중에 네. 241선이 꺾이는 자리에서 한번 팔라고 내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네. 자,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거꾸로 생각하면 사는 거잖아요. 241선이 위로 꺾이는 지점. 아니, 차트를 거꾸로 뒤집어 그려야죠. 역상 차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매수하는 것은 반대로 네. 그게 상승으로 꺾이는 자리에 사시면 돼요. 지금까지 하락으로 꺾이는 자리는 엄청난 저항이었죠. 네. 반대로 상승으로 꺾이는 지점의 첫 번째는 네.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이 되고 거기서 아주 급격한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좀 필요해, 이것도. 근데 하나의 원리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생애주기 기억하지? 네. 세 번의 파동. 네. 그 주식을 살 때 1번 파동 눌림, 2번 파동 눌림,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을 살려고 돈 벌려면 여기 사야 된다. 그렇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좋은 게 뭐냐? 이동평균선 중에서 241선을 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 그쵸. 네, 네. 복잡하다. 지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되는데 이게 기초적으로 안 잡혀져 있는 거지. 네. 특히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움증권을 관심 종목 때문에 보긴 하는데 네. 아주 짜증나게 있어요. 181선까지밖에 안 나와요. 120에서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좀 되게 복잡해요. 처음 보는 분들은 쉽지 않은. 네. 그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후부터는 HTS 차트에 241선은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 241선은 하락으로 전환될 때는 내가 팔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가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매수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하락이면 뭐예요? 대세가 하락이지. 네. 근데 그럼 주가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쵸. 그러다가 이걸 뚫어 올려버려 이렇게. 네. 그래서 240에서는 강하게 뚫어 올려버리게 되면 평균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위에서 한참을 있다 보면 평균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 네. 이게 이렇게 상승 쑥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어느 순간 많이 오르면 차면 기우는 거야. 네. 차면 기울어. 이 조정이 거의 나옵니다. 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10,000원짜리 여기서 이제 10,000원까지 갔어. 네. 그럼 사람 여기서 한 8,000원 가면 어떻게 돼? 와, 싸다. 싸다 사는 거죠. 네. 싸다고 받는 거예요. 네. 이게
4천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는 건단 말이야. 계속해서 떨어지네요. 네. 대폭락이 오는 거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는 방법도 있긴 있지. 근데 그렇게 돼서 샀는데 너무 악재가 나오면 또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네. 끊어가야 돼요, 손절은. 근데 여기서는 손절을 거의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제가 사는 자리에서는 웬만해서는 손절 별로 안 해도 됩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첫 파동이다. 네. 그러니까 241선이 상승으로 바뀌었지. 바뀌고 처음으로 깨고 내려올 때에 요 240이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 되기 쉬워. 네. 이 자리에 주가가 깨고 내려갈 때, 깨고 내려가야 돼. 깨고 내려갔을 때. 깨야 돼. 깰 때부터 한 번에 사야 돼, 분할 사야 돼. 한 번에요. 이씨. 분할로. 자, 하나만 기억해야 되고. 네. 주가가 빠질 때는 무조건 분할 매수해요. 네. 올라갈 때 사는 거는 따라 붙는 건 일단 내가 한 번에 사는 게 맞고, 네. 그리고 트레이딩 하는 거니까 그렇게 사서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떨어질 때 사는 것은 주가라는 가속도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분할로. 분할로. 네. 한 번 만약 샀는데 떨어질 때 샀으니까 그 힘이 약간 더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그러면 5% 단위로 조금만 더 사다 보면 이게 한 방에 쳐올려버리면서 수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져가면 돼. 네. 그래서 그 방법인데 이게 첫 번째만 써먹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주식시장은 항상 양측의 선전이 들어갑니다. 네. 그럼 봐봐. 이렇게 상하락하다가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올라갔다가 첫 번째로 뚝 떼고 내려왔어. 네. 여기서 깨고 내려올 때 매수가 되는 거예요. 매수입니다. 네. 또 올라갔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여기도 한 번 더 내려오면 그나마 해볼 만하네. 근데 여기서보다는 확실히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신뢰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데 세 번째 갔다가 여기서 내려왔다. 네. 이건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쫙 빠질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최악의 경우 두 번째까지만 가능하다. 이것만 딱 머릿속에 박아두시고, 박아둔다 생각하시고, 이제 종목들 어떤 매매로 잡아 나가는지, 제가 이걸로 정말 수익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밑바닥에서 잡아서. 네. 완전히 생바닥에서. 중장기 투자할 때 정말 좋은 거고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따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따블은 저럴 때 사야 따블로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급등하고 쫓아사가지고 따블 잘 안 나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러면 매도 시점은 어디까지 잡는 게 좋을까요? 매도는 또 나중에,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매수하는 것만 배웠잖아. 네. 나중에 또 매도하는 것도 배워. 네. 그게 이제 다 합쳐졌을 때 내가 매도하는 것도 알게 되니까, 그럼 매도하는 것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렇게 꺾이는 자리도 있을 거고, 그동안에 몇 번 알려줬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다 이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은 요게 잡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네. 여기서 제가 볼 때 그래. 50%는 쉽게 먹는다. 굉장히 큰 확률이 있네요. 대신 기다리면 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과거치를 보면서 이거는 너무 쉬워. 초보자분들도 그냥, 네. 초보자분들도 그냥 보면 알 수 있어. 우리 삼성전자라는 종목 한번 보자. 네. 자,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삼성전기에 가깝습니다. 그럼 삼성전기라는 정보를 한번 딱 보면 빨간색 선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러 번에 통해서 딱 보면 어때? 파동이 여기서 상승으로 꺾여 있지. 네. 그럼 주가가 위로 올라갔잖아. 네. 그래도 한번 충격이 팍 하고 나와버린다. 그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보게 되면 네. 요 자리가 어떻게 돼? 매수하는 자리. 그러니까 네. 요 자리가 바로 이제 그 투매를 잡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추세를 보고 매매하는 거야. 네.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약간 이 매매 방법은 남들이 보면 또 볼 수도 있어. 남들이 봤을 때 저 나가는데 추천 안 해. 이렇게 되는 수도 있다라는. 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한번 그렇게 급등이 나왔고, 네. 여기서 보면 또 꺾였지, 그지? 네. 여기서 또 이 점이야. 여기서 주가가 그럼 봐봐. 여기서 산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끝없이 내려가죠. 여기서 싸다고 산 사람은 계속해서 싸다고만. 네. 그러다가 이럴 때는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럴 때는 만약 여기서 샀어, 네. 샀는데 한 번 더 빠졌다, 더 사도 된다는 거야. 대신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안 돼. 네.
시계고서 500원짜리 이런 종목 사면 안 되잖아. 아, 그쵸. 그런 종목은 회사가 없어질 수 모르는데 싸다고 사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사는 이유가 뭐야? 좋은 종목 싸게 사는 거야. 네. 명품 좋아하지. 네. 명품은 다 좋아하지. 근데 네. 명품은 세일을 많이 안 하잖아. 그쵸. 근데 간혹 명품도 크게 세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써먹는 방법인 거야. 네. 근데 우리가 명품이 아닌 유행 다 지난 뭐 어디 싸구려를 싸게 판다고 사나? 안 사잖아. 그죠? 안 사죠. 네. 싸구려에서 싸게 산다고 안 사는 거야. 비싼 놈 싸게 팔면 사는 거지. 종목도 어느 정도 보장된 종목이 그치. 싸게 나왔을 때, 네. 기업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펀더멘탈이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너무 미친 듯이 하락이 나와서 네. 조금 좀 덜했는데 이제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고 국제약품도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서 하락이 나오다가 네. 어디선가 상승으로 전환했어. 꺾이는 자리 보이지? 네. 수평을 선을 딱 긋는 거야. 그치? 네. 그럼 여기서 깨고 내려오잖아. 하면 여기서 깨고 내려오지? 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와. 한 번 더, 네. 더 사도 돼. 응. 이게 간혹 뭐 정말 코로나처럼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좀만 기다리면 다 회복이 되고 수익으로 바뀝니다. 회사만 괜찮으면. 국제약품도 일단 망할 사람 아니잖아. 그렇죠. 제약회사. 탕평회사죠. 네. 그러니까 뭐 회복만 하다는 거지. 근데 뭐 바이오가 아닌 기업들의 적자가 뭐 네. 4년 적자가 이런 기업들이 빠지면 그거는 뭐 하염없이 빠질 수 있죠. 끝나는 거지. 휴지 조각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자, 그 동진세미케어 봅시다. 우리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잖아. 그지? 네. 자, 동진세미케어를 보면 구독자님들 잘 보세요. 동진세미케어도 분명히 그런 어떤 매매기를 줬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투매를 잡는 방법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주식에 돈 벌려고 그러면 모두가 노 할 때 예스 하고 네. 모두가 예스 할 때 노 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어려워. 근데 이게 여기 같은 경우도 이날 이제 분명히 꺾여 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럼 이거를 많은 분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네. 한 번 살려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음. 내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를 한 번 사자마자 수익 낼 수 없잖아. 그쵸. 하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한 번 살려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됩니다. 겁나니까. 그쵸. 이거 믿고 네. 기업만 괜찮다라면 동지세미케어 뭐 워낙 좋은 회사고 그죠? 예. 이때부터 사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또 빠지니까 한 5% 단위로 더 사고 그러다 보면 물량 잡히면서 갑자기 치우는 게 굉장히 많아. 이 자리는 급격한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와. 네. 그래서 정말 운 좋을 때 따블이 쉽게 나와. 시장이 좋을 때 쓰면 안 돼.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하락했잖아요. 많이 하락했을 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당장에 가는 놈을 사는 게 내 기회비용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빠른 놈을 사야 되는 게 맞고 근데 시장이 어떤 이유로서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가 있잖아. 그럼 이럴 때 바로 저런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정수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제가 실제로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해. 자, 잘 봅시다. 이 종목도 보게 되면 여러 번의 어떤 파동이 나왔었단 말이야. 네. 자, 여기 한번 잘 봅시다. 어딨냐? 상승 바뀐 지점이 딱 보게 되면 상승 바뀐 지점이 여기 어디가 내려오지 갑자기 네. 딱 하고 이제 보이지 그죠? 네. 이거는 초보자분들도 볼 수 있어. 선을 여기다 걷잖아. 이게 왜 지지라인이 되냐면 1년의 대세선이잖아. 네. 그러니까 대세가 상승으로 바뀐 지점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저점이니까 그걸 깨게 되면 이걸 샀던 사람들의 심리가 있잖아. 차트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야. 사람의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때 샀던 사람들, 세력이든 사람이든 이때 샀던 사람들 추억이 있는 거야. 네. 나 이때 저 종목 사가지고 대박 났었어. 팔았겠지 그점에서. 그럼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평균 단가잖아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수익 내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래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한 거야. 근데 이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까지만 써먹는다. 그래서 이때 깨지고 내려올다가 잡았으면 바로 그날부터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가. 100% 이상 올라가지. 와,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많이 상승했네요. 네. 따블이라는 것은 저렇게 살 줄 알아야 따블라는 거지. 네. 저 위에 있는 고점을 잡아가지고 따블 내기 쉽지 않아. 그렇죠. 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못 버팁니다. 예, 남들이 보면 그런 거야.
고점에 잡아서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잡아서 더블 낼 수 있을 것 같지? 네. 그런 종목들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10%씩 날 때가 많아요. 그거 못 버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차례 또 폭락이 나와. 그치? 네. 또 거기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폭락이 나왔지. 그래서 두 번째까지만 가는. 네. 이거 잘 생각해보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이거 뭐 시간 지나고 나면서 올라간다. 아니야.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릴 거야.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제 딱 봐도 보이지? 네. 진짜 초보분들도 굉장히 잡기 쉬운 자리네요. 얼마나 쉬워. 네. 주식을 어렵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돈만의 TV가 알려주고 있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보자분들, 주린이도 1분 만에 쉽게 잡을 수 있는 매수 자리. 네.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첫 번째 파동, 두 번째 파동. 그리고 상승 전환될 때, 그 저점 깨질 때 분할 매수.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저점 매수, 투매를 잡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보다 쉽지는 않아. 그건 좀 어려워.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저점 매수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의 돈마네 TV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셔야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